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풍암저수지의 수질 개선 문제로 갈등이 반복되고 있는데 당사자들이 대화로 풀어보자는 분위기가 생겨 해법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광주 시립요양병원에서 90명에 달하는 의료진과 환자에게 오음 증상으로 의심되는 피부병이 발생했습니다. 노조 파업까지 겹치면서 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옮기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보호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논란입니다. 민주당 중앙당이 신정훈 전남도당 위원장을 공개 비판해 논란을 일으킨 김유승 도당 사무처장을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광주 지역 상인들이 광주 신세계백화점의 확장 신축 계획안은 특혜라고 반발하며 지구 단위 계획 특혜 철회를 광주시에 요구했습니다. 광주에서 가장 큰 도심공원에 위치한 풍암저수지 수질 개선 문제를 두고 수년째 갈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광주시가 당초 입장을 바꿨다며 풍암동 주민들과의 갈등이 다시 불붙는 모양새였는데요. 대화로 풀어보자는 분위기가 생겨 해법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주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농업용수를 가둬두는 저수지지만 도심의 휴식처 역할까지 하는 풍암저수지. 1951년 저수지 축조 당시 일대 생활호수와 빗물 등이 직접 유입되는 형태로 설계된 탓에 악취와 녹조 민원은 여름은 물론이고 1년 내내 끊이지 않았습니다. 현재 나쁨 수준의 수질을 보통 단계까지 끌어올리는 일은 풍암저수지 관리의 가장 큰 숙제인데 어떤 경우에도 수심과 수량, 수경계 변경은 안 된다던 주민들이 원형 보존보다는 수질 개선에 초점을 맞추기로 하면서 접전무색의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그간 주민협의체는 저수지의 규모가 줄어드는 것을 가장 많이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정비 사업이 시작되더라도 실제 줄어드는 저수지의 규모는 10분의 1 정도여서 주민들의 반대 여론을 불식시킨 요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미 쌓일 대로 쌓인 퇴적물 탓에 평균 2.5m인 수심을 1.5m로 낮추는 것도 수월한 물관리를 위한 담수량 축소로 이해되면서 주민 설득 논리로 작용했습니다. 농업용 저수지로서의 용도도 조만간 폐지됩니다. 저수지 관리 주체인 농어촌공사는 농업용수 대체 공급 시설이 완공되는 대로 광주시의 용도 폐지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르면 다음 달 70여 년 동안의 농업용 저수지로서의 용도가 완전 폐지되면 주민 쉼터로서의 풍암호수 정비 작업이 본격화됩니다. 훼손된 산림복원과 산책로 정비, 인공백사장을 갖춘 물놀이장, 공연장과 수변 카페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 출구와 맞닿게 될 장미공원은 만남의 광장으로 조성됩니다. 민간 사업자하고 주민협의체하고 풍암호수 5년 보전에 대한 수질 개선 방법을 좀 더 소통하고 다음 주까지 그걸 저희한테 앉아 가지고 와서 민간 사업자와 주민협의체는 이르면 오는 20일 전후 합의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풍암저수지 원형 보존을 둘러싼 갈등과 반목이 이제는 마무리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지정이 다음 달로 예고된 가운데 광주시와 전남도의회가 광주 전남에 반도체 특화단지를 조성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시도 의원들은 어제 장성에 위치한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나노바이오 연구센터에서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아리백 실현과 첨단 전략 기반 등 제반 조건은 물론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특화단지의 최적지는 광주 전남이라며 대통령은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른 아침부터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의 오늘 한낮 기온은 무려 32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도 3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되고요. 주말 동안에는 이보다도 기온이 더 높게 오르면서 무더운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하늘 깨끗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오늘은 소나기 소식마저 없어서 종일 찜통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 시립요양병원에서 90명에 가까운 의료진과 환자에게 오음 증상으로 의심되는 피부병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병원 노조 측이 파업에 들어가며 환자들이 다른 요양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이 환자들을 옮기는 과정에서 보호자들에게 피부질환 증상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논란입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올해 초와 지난달까지 광주시립 제1요양병원에서 2명의 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후 해당 병원에서는 옴 증상과 같은 가려움과 피부 발진 등을 호소하는 환자와 의료진들이 하나둘씩 늘어났습니다. 격리도 안 하고 제대로 방역도 안 하고 우리가 뭐 확산이 됐다고 저희는 보는 거고. 이에 따라 병원도 환자와 의료진들의 피부 상태를 지난달 초부터 집중 점검하는 등 보고서를 매일 기록했습니다. 실제 병원 한 동에서 피부 질환 증상을 보이는 환자는 모두 60여 명으로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6명은 악화 상태, 나머지는 재발 또는 피부 착색 등을 보인다고 작성돼 있습니다.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 30여 명도 피부 질환 증상을 보였는데 5에서 6명은 악화 또는 재발 증상을 보인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환자와 의료진을 포함해 90명 가까이 진드기 일종인 옴과 같은 피부 질환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 그런데 병원 측은 옴 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격리 조치나 제대로 된 방역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직원들을 동원해가지고 방역을 시켰어요. 이분들을 전문가도 아닌 그러면 또 교육도 받고 좀 조심해야 되잖아요. 소독하다가 방역하다가 옮기기도 하고. 이런 가운데 요양병원은 임금 갈등으로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서 피부 질환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을 다른 요양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문제는 병원 측이 환자들을 옮기는 과정에서 보호자들과 다른 요양병원 측에 피부 질환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논란입니다. 자칫 환자들이 치료 시기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 병원 측에서는 피부 질환이나 그런 이야기는 하신 적 있나요? 아니요, 그런 말씀은 전혀 없던데요. 피부질환 가지고는 말씀 안 하시고 노조들 파업 관계로 그런 말씀만 하셨어요. 이에 대해 요양병원 측은 보호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것은 사실 무근이라며 또 90명에 가까운 옴 환자 의심 증상에 대해선 옴이 아닌 일반적인 피부 질환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제 주치의쌤들이 봤을 때 옴이라고 진단을 내리신 적은 없고 다른 피부과 의사쌤한테 개인적인 자문을 받았을 때도 옴은 아니라고 하셨고 다 이제 환자 상태에 따라서 피부를 처치를 하신 거죠, 의사쌤들이. 광주시는 특별전담반을 구성해 역학조사를 진행한 뒤 후속 조치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지난 4월과 5월 광주와 제주의 초등학생들이 원격 수업을 통해 제주 4.3과 광주 5.18의 역사를 배우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광주 학생들이 원격 수업에 그치지 않고 직접 제주를 찾아 역사 비극의 현장을 돌며 4.3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달 말에는 제주의 학생들이 광주를 찾습니다. 제주문화방송 김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란 옷을 입은 광주와 제주 초등학생 60명이 위령탑 앞에 모였습니다. 광주 학생들은 제주 친구들에게 건네받은 동백꽃 배지를 가슴팍에 답니다. 위패 봉안실에 들어서 마주한 4.3 희생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눈으로 읽어 내려가는 학생들. 온라인 수업만으로는 느낄 수 없었던 4.3의 아픈 역사를 가슴에 새깁니다. 제주 사람들의 희생을 더 잘 느끼고 추모하면서 제주 사람들을 더 기리고 경건한 마음을 갖게 됐어요. 지난해 7월부터 제주 4.3과 5.18 민주화운동의 교육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광주와 제주. 국가폭력으로 수많은 민간인들이 학살당했다는 점에서 같은 아픔을 공유하고 있는 만큼 두 지역의 학생들은 서로 생각을 나누며 역사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처음엔 잘 몰랐는데 배우면서 자세히 더 알게 되었고 광주 30일 날 가면 그날에는 더 자세히 알고 친구들이랑도 더 광주 5.18 사건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이렇게 친구들을 만나서 제주 아이들은 제주의 역사를 소개시켜주고 광주의 아이들은 광주의 역사를 소개시켜주면서 친구들의 눈높이에서 맞는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경험이 된 것 같고 제주에서 만남을 시작한 광주와 제주 학생 60명은 1박 2일 동안 4.3 유적지를 둘러보며 아픈 역사 현장을 함께 기록합니다. 오는 30일에는 제주 지역 학생들이 전두환 군부 독재 시절 계엄군의 총탄에 맞서 싸운 5.18 민주화 운동의 현장을 찾아 교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재심에서 무죄 판결로 억울한 옥살이를 인정받았지만 형사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아 여순 사건 유족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부 유족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대부분이 보상금을 받지 못해 결국 고령의 유족들이 현수막을 들고 법원 앞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강서영 기자입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앞. 여순 사건 피해 유족이자 대전 골령골 학살 사건의 피해 유족인 고령의 어르신들이 현수막을 들고 섰습니다. 피해자들의 형제와 부모는 1949년 여수 14연대 반란군에 동조했다는 등의 누명을 쓰고 대전 형무소에 투옥됐습니다. 그리고 대전 형무소 재소자들이 군경에 의해 집단 학살당하는 골령골 학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유족들은 부모와 형제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말도 못하고 얼마나 억울한 아버지가 그때 33살인가 그때 잡았었고요. 32살인가. 어렵게 살았지. 그때는 막 꼰따가면 뭐 취직도 안 되고. 희생자들을 죽음으로 이끈 억울한 옥살이. 법원은 지난 2021년 유족들의 형제와 부모가 여순 사건 발발 상황에서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아 투옥된 사실을 인정하며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보상인 형사보상금 신청 1년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대부분의 유족들은 한 푼도 손에 쥐지 못하고 있습니다. 형사보상금 미지급 관련 보도 이후 법원은 형사보상금 2억 2천여만 원을 산정하기만 했을 뿐 여전히 지급 결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이미 2명의 유족이 숨졌습니다. 여순 사건과 골령골 학살 사건, 법원의 형사보상금 미지급으로 3번 상처를 받은 유족들은 제대로 걷기조차 힘든 고령인데도 불구하고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법원 앞에 나섰습니다. 그동안에 돌아가신 양반이 둘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아버지, 할아버지, 형제가 옥살이 한 그 돈 받아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소원입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피해 유족들의 상속관계가 복잡하다 보니 지급 결정이 늦어지고 있으며 신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올해 초의 입장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5.18 일부 공법단체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댓글 작성자들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5.18 부상자회와 공로자회는 어제 서부경찰서를 방문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 군 면제와 연금 혜택을 받는다는 등의 허위 댓글을 올린 작성자 10명에 대해 5.18 민주화운동 역사왜곡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두 단체는 앞서 지난달 2일에도 5.18 관련 망언을 쏟아낸 전광훈 목사를 고소한 바 있습니다. 유흥주점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3월 광주 서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다른 일행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광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해당 경찰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경찰은 검찰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여수에서는 생활형 숙박시설의 용도 변경 문제로 논란이 뜨겁습니다. 숙박시설 일대와 주거시설 일대 주차장 기준이 다른데 이걸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숙박시설에 사는 사람들이 발의했는데요. 공이 시의회로 넘어갔는데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됩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 웅천 생활형 숙박시설 입주민들이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안을 주민 발의했습니다. 주민 발의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안은 생활용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주차장 시설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생숙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85제곱미터 이하일 때 137제곱미터당 한 대에서 85제곱미터 초과일 때 112제곱미터당 한 대로 완화하는 겁니다. 또 주차장 설치 범위도 시설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부설 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300m 이내, 도보거리 600m 이내로 정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수 웅천 생숙 주민들은 지난 11일자로 관련 조례의 주민 발의 요건을 갖추고 시의회 접수까지 마쳤습니다.
여수시의회는 주민 발의안 접수가 이루어짐에 따라 관련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의회 사무국은 오는 22일까지 이번 조례안에 대한 이의 신청과 함께 청구인 서명부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8세 이상 선거권을 가진 여수 시민의 70분의 1인 3,380명이 넘어야지 저희 주민조례 발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3,727명이 서명을 하셨고 그분들에 대해서 공표를 한 뒤 이의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 발의안은 다음 달 11일 시의회 제230회 정례회가 열리면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절차를 거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이해충돌 여지가 있는 상임위원들은 기피됩니다. 여수시의회는 지역사회 내 첨예한 분열과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여수시 의견 청취 등 절차를 거치면서 가능한 속도감 있게 안건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상위법이나 모법이나 또 우리 시민에 충족시킬 수 있던 법이 있다면 그 기준을 갖고 저희들이 의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의결을 하는 과정에서는 결론은 집행부에 의견을 들은 후에 저희들이 판단을 내게 돼 있습니다. 여수 옹천 생활형 숙박시설의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경 문제는 여수시를 넘어 이제 의회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시의회가 이번 생숙 용도 변경의 근거가 될 조례안에 대해 어떤 결과를 도출해낼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도당 예산 등 운영 방식을 놓고 신정훈 전남도당 위원장을 공개 비판해 논란을 일으킨 김유승 도당 사무처장을 중앙당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민주당 중앙당은 전날 김 처장을 중앙당 대기 발령 조치하고 박정식 민주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을 후임으로 발령했습니다. 중앙당은 김 처장이 공개적으로 신 위원장을 비판한 데 대한 책임을 물어 인사조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처장은 앞서 전남도당의 1인 사당화를 막기 위한 충정이란 제목으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운영비 등 도당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신 위원장을 공개 비판했고 이에 신 위원장은 김 처장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중앙당의 당무 감사 등을 요청했습니다. 광주 지역 상인들이 광주 신세계백화점의 확장 신축 계획안은 특혜라고 반발했습니다. 대기업 대규모 점포 광주 상인대책위원회와 광주 중소패션 상인연합회는 어제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신세계 지구단위 계획 특혜를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광주시가 시 소유 도로를 신세계백화점 신축 부지로 편입을 허가한 것 자체가 대기업에 대한 특혜라며 교통권 확보와 지역 상권 피해 최소화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규탄 활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문화방송이 제1회 영산강 그란폰도를 성공적으로 치른 것을 기념해 도와준 분들께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광주문화방송은 대회가 안전하고도 성황리에 치러질 수 있도록 협조해준 스피드 에이전시 한수영 대표와 나주시 자전거연맹 노효성 전무이사, 나주시 방범연합회 장상은 작가에게 각각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그란폰도는 이탈리아어로 자전거 동호인들의 대회를 뜻하는데 지난달 27일과 28일 영산강에서 처음으로 열린 대회가 전국 각지의 동호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큰 사고 없이 치러져 호평을 받았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어제 국내외 업체들과 함께 한국 인삼의 일본 수출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업체는 일본 2위 건강식품 유통업체인 알프레사 헬스케어와 인삼 수출 수입업체 등 3곳입니다. 이번 협약으로 2025년까지 500만 달러 규모의 한국 인삼 제품이 일본으로 추가 수출될 예정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광주의 한낮 기온은 32도 안팎까지 치솟으면서 어제보다도 3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되고요. 주말에는 오늘보다도 기온이 더 오르면서 당분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 거의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오늘은 소나기 소식마저 없어서 종일 찜통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볕이 강한 낮 시간 동안에는 장시간 야외 활동은 가급적 삼가야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해안 지역보다도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광주뿐만 아니라 담양과 나주의 낮 기온 32도, 화순에서도 33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영암과 강진에서도 낮 기온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구례의 낮 기온은 3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 광주의 한낮 기온 34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올 들어 가장 더운 날씨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